살림이 아니라 짐입니다. 이 말은 78세 박말순 할머니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지던 순간 구급대원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4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박 할머니는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쓰러진 채 이틀을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깔린 이불과 박스, 플라스틱 용기, 오랫동안 쓰지 않은 가구와 가전이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어 쓰러진 자리에서 스스로 움직일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며 눈물을 흘렸고 정리업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닙니다. 기억이 쌓인 무덤 같아요. 문제는 박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시 노인복지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58%가 물건이 너무 많아 집안이 복잡하다고 응답했고 그중 31%는 낙상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물건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삶이 쌓인 자리에 정리가 없으면 그건 곧 고립과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젊을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더 많이 모으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집이 넓을수록 성공한 것이라고. 사람도 많을수록 좋고 관계는 끊지 말고 유지해야 한다고. 그런 통념들이 어쩌면 지금의 무거운 삶을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쌓아야만 안심이 되는 인생. 그 결과 어느 순간부터 집은 쉬는 공간이 아니라 버겁고 숨막히는 공간이 되었고 관계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피곤함을 유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60세를 넘긴 지금 남은 인생을 다시 돌아볼 시간입니다. 몸도 마음도 가벼워야 우리는 진짜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걸 누가 정리하겠어요? 이 말은 유품 정리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원홍 씨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물건들, 그 물건들을 남겨진 자녀들이 망연하게 바라보며 한숨을 내쉰다는 건 상상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짐이라면 그것은 결국 마음의 짐까지 던져주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비운 사람이 가장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은 물건에, 감정에, 후회에,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법을 알아야 할 시기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동안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60세 이후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의 정리가 아닙니다.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진짜 자유를 위한 선택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장례는 끝났는데 서류 때문에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갔어요. 김원홍 유품 정리사는 유족의 이 한마디를 평생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경기도 용인의 어느 집 81세에 세상을 떠난 김영수 어르신의 유품 정리는 장례가 끝난 뒤에도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유는 서류였습니다. 고지서, 보증서, 쪽지, 영수증, 신문 스크랩, 메모장, 노트 서랍마다, 팍스마다, 벽장마다 종이가 꽉 들어차 있었고 중요한 보험 증권 하나를 찾기 위해 가족들이 며칠 밤을 새웠습니다. 이런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품 정리사들이 가장 자주 마주하는 것도 종이의 산입니다. 법적으로 보관이 필요한 서류는 세금은 5년, 의료 기록은 10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댁엔 20년 전 고지서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혹시 필요할지도 몰라서 남긴 메모들이 결국 남은 가족에게는 짐과 혼란이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입니다. 종이는 습기와 먼지를 빨아들입니다. 곰팡이, 진드기, 바퀴벌레가 서식하는 온상이 되고 숨 쉴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 폐와 피부를 자극합니다. 도봉구의 한 사례에선 종이더미 옆에서 생활하던 어르신이 만성 알레르기와 기관지염을 앓고 있었고 자녀까지도 함께 고생했습니다. 서류는 그 자체로 과거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그 기록이 나와 가족의 삶을 덮어버릴 정도로 쌓인다면 그건 추억이 아니라 책임 방기입니다. 지금 당장 책상 서랍을 열어보세요.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한 폴더에 1년 안에 쓸 서류는 날짜별로 그 외 종이는 파쇄나 폐기. 너무 간단해서 미루기 쉬운 일 하지만 안 하면 평생 짐이 됩니다. 종이는 가볍지만 정리되지 않으면 가장 무거운 유산이 됩니다. 지금 그 무게를 줄이십시오.
삶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던 85세 장순이 할머니의 유품 정리 현장에서 정리사 김원홍 씨는 냉장고를 열자마자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고 합니다. 문을 열자마자 퍼지는 썩은 내, 고무장갑을 끼고도 손을 넣기 꺼려지는 상태였습니다. 안쪽에 들어있던 반찬통 안은 전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고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으며 맨 아래 칸엔 7년 전에 만든 고추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뚜껑 위엔 날짜가 적혀 있었지만 잊힌 채 시간 속에서 방치된 겁니다. 문제는 냉장고만이 아니었습니다. 욕실 찬장 안에는 유통기한이 2011년에 끝난 소화제가, 화장대에는 10년 된 선크림과 립스틱이, 부엌 싱크대에는 굳어버린 참기름과 부패한 조미료들이 줄줄이 발견됐습니다. 그중 일부는 터져서 바닥에 흘러 있었고 고약한 냄새와 벌레들이 따라붙은 상태였습니다. 유품 정리사들의 말에 따르면 유통기한 지난 제품은 노년층의 집에서 거의 100% 발견되는 고정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1인 가구일수록 언젠간 쓰겠지, 아까워서 못 버려라는 생각으로 물건을 오래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은 단순히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입니다. 식품의 경우 냉장 보관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병원성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부패한 조미료를 사용하거나 곰팡이 핀 잼을 떠먹었다가 장염과 식중독, 심지어 폐혈증으로 병원에 실려간 어르신 사례도 있었습니다. 약은 더 위험합니다. 약은 성분이 변질되며 독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혈압약이나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고 쇼크 증상을 일으킨 사례도 있었고, 오래된 화장품을 바르다가 피부염이 생겨 치료에 수개월이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눈가에 바르는 제품은 변질된 성분이 결막염과 각막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건강을 해치는 잠재적 폭탄입니다. 그런데도 어르신들이 이 제품들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아깝다는 감정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고생하며 살았던 기억, 경제적으로 절약해야 했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 물건 하나를 버리는데도 죄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김원홍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물건이 결국 병원비를 부르게 됩니다. 그게 더 아깝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는 실천 가능한 정리법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첫째, 냉장고와 욕실 찬장은 계절마다 2번씩 점검합니다. 봄, 가을로 나누어 전수조사를 한다고 생각하며 하나하나 날짜를 확인하고 지난 제품은 과감히 버립니다. 둘째, 약이나 화장품은 개봉 후 6개월 이내 원칙을 정하고 사용 중간이라도 이상한 냄새나 색 변화가 보이면 즉시 폐기합니다. 셋째, 음식물이나 조미료는 개봉 시 날짜를 표기해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1년 이내 버리는 습관을 들입니다. 또한 오래된 약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약국이나 보건소, 구청 등의 폐의약품 수거함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품과 식품 용기도 가능한 한 분리 배출을 통해 환경을 고려한 정리를 하면 심리적으로도 만족감이 높습니다. 어르신들의 집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남아있는 이유는 누가 버려야 할지 몰라서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자녀가 울며 버리게 되는 날이 옵니다. 무심코 쌓여있던 약 하나, 조미료 하나가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아버지가 결혼할 때부터 쓰셨던 거예요. 유품 정리사 김원홍 씨가 정리 의뢰를 받으면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남겨진 전자제품을 보면 대부분은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브라운관 TV, 고장난 비디오 플레이어, 안테나가 사라진 라디오, 버튼이 눌리지 않는 리모컨, 그리고 작동을 멈춘 청소기와 믹서기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어르신 댁에서는 고장난 전자제품이 무려 24개가 나왔습니다. 1980년대 전축, 화면이 잘리지 않는 흑백 TV, 소리만 나오는 라디오, 본체는 없고 리모컨만 남은 TV 세트. 전선은 벗겨져 있고 일부는 먼지와 습기로 누전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집 한쪽에 쌓여 있던 겁니다. 유품 정리사들은 전자제품은 가장 많이 쌓이고 가장 무겁고 가장 위험한 폐기물이라고 말합니다. 사용하지 않지만 버리지도 못한 전자기기들은 집 안 한 구석을 잠식하면서도 언젠간 고쳐 써야지 하는 미련 때문에 계속 남겨집니다.
고치지 않고 쓰지도 않으면서 점점 집을 무겁게 만드는 겁니다. 종로구에 사는 박만기 어르신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10년 전 고장난 전기 밥솥을 버리지 못하고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죠. 새 밥솥을 사서 쓰면서도 이건 고쳐 쓰면 되니까라는 생각에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밥솥에서 스파크가 튀고 전기선이 타들어가며 큰 화재로 번질 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장난 전자제품이 위험한 이유는 단지 감전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래된 CRT 모니터는 방사능 유출 위험이 있고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포함된 구형 배터리는 환경오염을 유발합니다. 그런데도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녀들이 그 무게와 책임을 모두 떠안게 됩니다. 정리 요령은 어렵지 않습니다. 3년 이상 쓰지 않은 기기는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폐가 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복지관이나 중고 나눔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이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남은 휴대폰이나 노트북은 초기화 후 안전하게 폐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김원홍 씨는 말합니다. 고장난 전자제품은 추억이 아닙니다. 미룬 부담입니다. 살아있을 때 내가 치우지 않으면 결국 자녀들이 울면서 치우게 됩니다. 지금 리모컨 하나, 전기 포트 하나라도 꺼내서 판단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남은 인생을 가볍고 안전하게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유산입니다. 빈 방문을 여니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아직 세탁소 비닐도 벗기지 않은 코트였어요. 유품 정리사 김원홍 씨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멈춘 유족들의 표정을 자주 목격합니다. 옷걸이가 휘어질 정도로 걸려있는 옷들, 신발장이 열리지 않을 만큼 쌓인 구두들. 그러나 그중 실제로 자주 입고 신는 건 고작 10%도 안 됩니다. 마포구에 살던 박영자 할머니는 쇼핑을 좋아했지만 관절염으로 외출이 줄면서 옷장은 점점 더 추억의 창고가 되었습니다. 20년 넘은 정장, 맞지 않는 하이힐, 모피코트, 흰 운동화. 박스와 서랍 곳곳에 가득했지만 다시 꺼내 입을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입지 않는 옷과 신발은 유품 정리 과정에서 가장 정리하기 힘든 물건 중 하나입니다. 부피가 크고 감정이 얽혀있고 상태가 중구난방이라 정리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듭니다. 더군다나 오래된 옷은 진드기와 곰팡이로 위생 문제를 유발하고 딱딱해진 고무창의 신발은 낙상의 위험을 키웁니다. 그런데도 정리를 망설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깝고 언젠가 입을 것 같아서. 그러나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체형도 취향도 생활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그 옷은 이미 나와 멀어진 것입니다. 김원홍 씨는 조언합니다.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정리 대상. 체형에 맞지 않거나 불편한 옷과 신발은 과감히 비우기. 같은 옷은 최대 2벌까지만. 의미 있는 옷은 사진을 남기고 보내기. 부산의 이창희 어르신은 정리 후 옷장이 비어가자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습니다. 옷장을 여는 일이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되었고 빈 공간엔 책과 가족 사진이 들어섰습니다. 옷과 신발은 단지 입는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매일 마주치는 옷장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지금이 정리할 때입니다. 예전의 나가 아닌 지금의 나를 위한 옷만 남겨보세요. 그 작고 단순한 결단이 남은 삶을 훨씬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서울 은평구의 이재훈 어르신 댁은 겉보기엔 깔끔했습니다. 식탁 위엔 꽃병이 놓여있고 가구도 정돈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식탁 다리는 금이가 있었고 소파 한쪽은 꺼져 있었으며 싱크대 문짝은 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욕실에는 깨진 세숫대야가 부엌엔 코팅이 벗겨져 검은 가루가 일어나는 프라이팬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손목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아들이 집을 둘러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자꾸 넘어졌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유품 정리사 김원홍 씨는 말합니다. 깨진 컵, 금간 접시, 삐걱이는 의자, 빠진 문고리.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런 걸 그냥 쓰세요. 위험하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노년기에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런 몸으로 낡은 물건을 쓰다 보면 작은 삐끗함이 골절이나 타박상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금간 의자가 주저앉으며 엉덩이 뼈가 부러진 사례, 튀어나온 못자락에 걸려 머리를 다친 사례도 많습니다. 단지 사고 위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낡은 물건에 둘러싸인 환경은 나는 이 정도면 됐지라는 무력감을 심어줍니다. 혼자 사는 현실에 적응하며 불편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삶의 활기와 자존감도 함께 꺼집니다. 위생도 문제입니다. 벗겨진 팬에서는 미세한 코팅 조각이 음식에 섞이고 깨진 그릇은 세척이 어려워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마모된 수세미, 삭은 슬리퍼, 고장난 문고리는 모두 우리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쉽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감정입니다. 이건 내 엄마 살아계실 때 썼던 그릇이야. 이 의자는 우리 결혼할 때 혼수로 드린 거야. 이렇게 추억과 물건이 얽혀 있어 손에서 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의 기준은 명확해야 합니다. 첫째, 부러졌거나 금이 간 물건은 일주일 내 수리하지 않으면 폐기합니다. 둘째, 미끄럽거나 낡은 바닥재, 삐걱이는 가구는 낙상의 위험이 있어 교체합니다. 셋째, 위생이 떨어지는 조리도구나 생활용품은 과감히 새 것으로 바꿉니다. 넷째, 오래돼 기능과 미관 모두 떨어진 가구는 기부나 폐기 대상으로 정리합니다. 대구에 사는 박명자 할머니는 낡은 식기와 가구를 정리한 뒤 집이 아니라 내가 환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복지관에서 생활안전 교육을 듣고 무료로 받은 소형가전으로 다시 집을 정돈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삶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유품 정리사들은 말합니다. 오래된 물건은 말이 없지만 그 안에 묵은 기운이 사람을 눌러요. 무서운 건 물건이 아니라 낡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지금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그냥 쓰고 있는 물건들 속에서 여러분의 삶도 조용히 무너지고 있진 않나요? 낡고 위험한 것부터 덜어내면 집도 마음도 함께 살아납니다. 그것이 노년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첫 번째 정리입니다. 이건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모은 겁니다. 낚시도구고요. 여긴 LP판, 저건 카메라. 근데 돌아가신 지 3달이 지났는데도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딸은 집안을 둘러보며 울컥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이 집은 마치 작은 수집 박물관처럼 보였습니다. 거실엔 낚싯대가 촘촘히 정리되어 있었고 안방에는 오래된 LP판과 턴테이블, 옷장 위에는 필름 카메라와 찻잔 컬렉션까지.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몇 년째 쓰이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나빠진 아버지는 외출도 어려웠고 음악을 듣는 일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유품 정리사 김원홍 씨는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취미 물건은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서 정리하기가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70세 김성희 씨도 과거엔 플루트를 배우며 하루하루 음악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이 굳어 악기를 줄 수 없게 되자 플루트는 유리장 안장식품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야? 그 질문에 김 씨는 눈을 깜빡이며 악기를 꺼냈고 이후 동네 음악학원에 기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누군가가 이걸 불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참 좋아요. 수집품은 그 자체로는 아름답고 정성스러운 물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쌓아두는 주인의 마음까지 무겁게 만듭니다. 자녀들은 그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할 짐으로 여깁니다. 고인의 기억과 추억이 깃든 물건들이 가족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취미 물건은 이제 놓아줄 때가 됐다는 신호입니다. 기능이 살아있고 누군가에게 유익할 수 있다면 기부나 중고 나눔을 아니면 사진으로 기록해두고 일부만 보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물건보다 그 속에 담긴 열정을 존중하면서도 현재의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무게를 덜어내는 용기입니다. 비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취미, 애정하던 물건들을 누군가의 새 출발에 건네줄 수 있다면 그 기억은 더 따뜻하게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취미는 끝나도 인생은 계속된다는 사실, 비움이 그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이란 참 묘한 존재입니다. 고장나거나 짝이 없으면 더 이상 쓰지 않지만 그럼에도 쉽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오래된 단독주택. 유품 정리사 김원홍 씨가 들어선 그 집의 싱크대 서랍에는 뚜껑이 없는 반찬통, 짝이 맞지 않는 젓가락,
뚫어진 채와 손잡이 빠진 국자들이 다닥다닥 쌓여 있었습니다. 욕실 선반엔 막에 이른 로션병과 해진 수건, 침대 옆엔 유리판이 떨어진 액자와 멈춘 알람 시계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보기에야 그냥 버릴 건데요. 였지만 김 씨의 눈에는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이 집은 삶이 멈춘 공간이었고 정리되지 못한 기억들이 물건에 걸려 흐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짝이 없는 컵 하나였습니다. 손잡이가 떨어져 본드로 붙인 자국이 선명했고 색도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쓸모는 없죠. 버릴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김 씨는 조심스레 그 컵의 출처를 물었습니다. 유족은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엄마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랑 세트로 쓰던 커플 컵이에요. 결국 가족은 그 컵을 버리지 못하고 상자에 따로 담았습니다. 사용은 못하지만 버리기엔 너무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던 겁니다. 이처럼 쌍이 맞지 않는 물건들, 고장났지만 그대로 둔 것들은 정리되지 않은 과거와 마주하게 합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걸려있던 기억, 지나간 시간에 대한 미련이 물건으로 남아 집 안 구석구석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에도 영향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물건은 정리되지 않은 감정처럼 무기력과 혼란을 남깁니다. 유품 정리사들은 말합니다. 쌍이 없는 물건이 많아질수록 그 집은 살아있는 공간이 아닌 정체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김원홍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1년 넘게 쓰지 않은 짝 없는 물건은 보내주세요. 정이 간다면 사진으로 남기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2세 이정임 할머니는 어느 날 주방 서랍을 열고 뚜껑 없는 반찬통과 굳은 약통, 오래된 티스푼과 포크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이정임 할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울 땐 마음이 허전했는데 정리하고 나니 숨이 쉬어졌어요. 이제는 남은 것들을 소중히 아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완전한 물건은 결국 삶의 결을 흐트러뜨립니다. 버려야 할 것은 물건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있는 미련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미련을 하나씩 정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다시 가볍고 단단해집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빌라에서 정리 중이던 어느 봄날 유품 정리사 김원홍 씨는 고인의 작은 수첩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에는 날짜도 없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야지. 마음이 무겁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런데 막상 버리려 하니 내 인생이 다 사라질까 두렵다. 김 씨는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살면서 많은 걸 남기고 싶어 하시지만 막상 자식들이 가장 고마워하는 건 비워진 자리예요. 부모가 삶을 정리하고 떠난다는 건 그 자체로 자식에 대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7가지 오래된 서류, 유통기한 지난 제품, 고장난 전자기기, 입지 않는 옷과 신발, 손상된 생활용품, 쓰지 않는 취미용품, 쌍이 없는 불완전한 물건들은 겉으로 보기엔 그저 물건입니다. 그러나 그 물건들이 집안 곳곳에 자리 잡는 순간 그 공간은 점점 무거워지고 움직임은 둔해지며 마음조차 여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삶의 방식, 나이 들어가는 자세,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잘 사는 것이라는 통념은 이미 지나간 시대의 유산입니다. 이제는 어떤 물건을 가졌는가 보다 어떤 짐을 내려놓았는가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정리하지 않은 서류는 상속을 복잡하게 만들고 유통기한 지난 약은 건강을 위협하며 고장난 전자제품은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입지 않는 옷은 곰팡이와 진드기의 온상이 되고 깨진 그릇은 사고를 부르고 낡은 가구는 삶의 질을 무너뜨립니다. 다시는 하지 않을 취미, 의미를 잃은 수집품, 쌍을 잃은 컵과 양말은 결국 나의 시간과 공간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정리는 무조건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선택하는 기회가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건 언젠가 필요할지 몰라서, 아까워서, 누군가 쓸지도 몰라서라는 이유로 물건을 쌓아둡니다.
하지만 정작 그 물건들이 본인의 삶에 도움을 주지 않고 가족에게는 감당해야 할 짐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김원홍 씨는 말합니다. 정리라는 건 결국 삶의 책임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나의 인생을 정리하고 떠난다면 그만큼 멋지고 깔끔한 마무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 물건을 치우는 건 추억을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내가 나를 돌보는 일이고 내 삶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의 나를 더 소중히 여기고 남은 인생을 가볍고 단정하게 살아가기 위한 다짐입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비워진 공간에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정돈된 집에 향긋한 공기가 흐르며 가벼워진 마음에 새로운 하루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컵 하나를 버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오늘부터 단 한 개라도 정리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남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첫 단추가 됩니다. 정리는 떠날 준비가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시작입니다. 버릴수록 선명해지는 삶, 비울수록 가벼워지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노년의 지혜 아닐까요?